모든 성공의 비결은 자제하는 법을 아는 데 있다. 미국 영화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의 말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장이 하직 인사를 올리며 한 말씀을 듣기를 청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든 행동의 근본은 참는 것이다. 자장은 재차 무엇 때문에 참아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자가 답했습니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다. 제후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룬다. 관리가 참으면 그 지위가 높아진다.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해진다.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다. 친구 간에 참으면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 자신이 참으면 해악이 없을 것이다. 자장은 공자보다 48살이나 어린 제자입니다. 그는 첫 만남에서부터 공자에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돌직구를 던질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정의감도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공자는 모든 덕목 중에서 그 으뜸은 참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력의 근본은 참는 데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방해하죠. 간식, 텔레비전 프로그램, SNS 댓글. 바로 그런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노력의 기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것을 해내는 것. 그것보다 더 단순한 노력의 원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참는 것 한 가지만 제대로 지킨다면 여러분이 이루지 못할 꿈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365 공부 비타민, 노력의 근본은 참는 것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에피소드 100회째입니다. 100번째 방송을 앞두고 어떤 특별한 스페셜 에디션을 준비해야 될까 나름 꼬물꼬물 며칠 고민을 해보았는데, 지금까지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했던 이 방송도 그렇고 저 역시 시끌벅적한 이벤트를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라서 그냥 평소처럼 조용히 그리고 도란도란 무언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첫 방송을 시작할 때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작년 겨울쯤 일인데 개인적으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저는 잠이 무척 많은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하루에 8시간씩은 꼬박꼬박 잤고요. 지금은 일을 하느라 그렇게 잠을 잘 수는 없지만 주말에 몰아서 폭면을 하는 스타일인데 12시간은 기본이고 15시간씩 자는 날들도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런데 반년 전 이 방송을 처음 하던 10월 28일쯤에 일이 있어서 그때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자리에 누워도 사람이 위기에 닥치면은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잠도 오지 않고 이런저런 비상사태기도 하고 해서 무언가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원래 저는 팟캐스트라든지 아프리카 TV라든지 그런 미디어에 관심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요. 왜냐면은 지금 세상은 과거 텍스트 기반 사회에서 사운드와 이미지로 넘어갔잖아요. 저 역시 블로그에다가 꾸준히 글을 몇 년 동안 써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느꼈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텍스트라는 미디어는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라고 나름 생각은 하면서도 게으름으로 또 조금 더 배운 다음에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미루고 있었었죠. 그런데 그즈음 어차피 잠도 오지 않는 거 팟캐스트나 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난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사실 컴퓨터를 잘 못합니다. 원래 문과 출신이기도 하고요. 프로그램을 깔고 이러는 거 엄청 낯설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팟캐스트를 할 때
마이크는 어떤 걸 사야 되는지도 몰랐고, 마이크를 사온 다음에 그거를 컴퓨터 본체 어느 구멍에 꽂아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편집은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 녹음은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게 참 희망적인 것이 사람이 위기에 닥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력으로 달리게 된다고 정말 블로그와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꾸역꾸역 소리를 녹음하고 음원을 편집하고 음악을 구해서 믹스하는 방법까지 혼자서 어떻게든 익히게 되더라고요.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잠이 많은 사람이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의 어려움에 닥치면은 그 어떤 거라도 해낼 에너지가 저절로 생기는 거, 그런 게 세상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팟캐스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배워가는 것을 느낍니다. 책을 읽을 때도요, 그 안에서 의미들이 더 잘 찾아지고요. 더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또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생겨나요. 마치 우물에서 물을 계속 퍼내도 우물물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방송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계산이 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지도 의문이기도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험이 처음은 아닙니다. 제 첫 번째 책 365 공비타민을 쓸 때요, 그때 컨셉을 먼저 잡았었어요. 매일매일 공부하기 전에 한 페이지씩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 페이지당 800자에서 1000자 정도 되는 글을 쓰면은 보기 좋게 작은 종이에 들어가는 보기 좋은 분량의 텍스트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하루에 하나씩 읽도록 쓰려고 결심을 했으니까 저는 적어도 최소한 365개의 이야기를 써야 하는데 그걸 과연 쓸 수 있을까 쓰기 시작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출판사하고 계약하고 나서는 정말 후덜덜했고요. 이게 사람이 높은 빌딩을 지을 때는 빌딩을 올리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을지 아주 명확하고 디테일한 설계도를 갖고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몇백 개를 쓰려고 결심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보았던 거죠. 가다 보면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결국 책은 무난히 나왔습니다. 이번 방송을 시작할 때도 그때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안에는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다. 계속 내 안에 있는 광맥을 파가다 보면은 끊기지 않고 무언가가 나올 거다라고 그걸 믿고 가기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반년 동안 주 3회 업로드를 진행해왔어요. 저는 사실 본업이 직장인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서울에 사는 다른 모든 직장인들과 비슷하게 아침에 역시 만원 버스에 시달려서 지하철역으로 가고 만원 지하철에 시달려서 회사에 들어간 뒤에 회사에서 점심밥을 먹고 열심히 회의하고 일하고 마감 짓고 저녁에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틈틈이 방송을 하고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니까 퇴근 후 그리고 주로 주말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방송 나갈 때는 제가 20분에서 30분 정도 길이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30분짜리 녹음 하나 하려면은 초벌 녹음 분량이 한 1시간 가까이는 돼요. 1시간짜리를 자르고 쓸데없는 부분을 없애고 제가 어버버 했던 부분, 주어와 수어가 맞지 않는 부분을 가능한 한 예쁘게 쳐내다 보면 그게 한 30분으로 남습니다. 그 1시간짜리를 편집하려면 제 경험상, 물론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텐데 그 3배의 시간쯤은 걸립니다. 한 3시간 가까이 해야지 하나가 편집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기획하는 시간,
그러니까 목차를 잡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라고 구상하는 부분, 그거는 제외된 시간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스토리가 내 안에 들어있는가, 그런 배경 지식들과 독서, 영화를 보는 거, 그렇게 컨텐츠를 습득하는 거는 또 완전히 제외된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빠듯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몸살이 나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가는 날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회식만 해도 그렇잖아요. 술 좀 많이 마시고 회식하면은 다음날 목소리 갈라지고 막히고 그럴 때는 또 녹음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제가 방송을 해보고 나서야 몇 년, 몇십 년씩 라디오 DJ를 하시는 분들, 매일 같은 시간에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시는 아나운서분들이 얼마나 자기 관리에 철저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 반년 동안 몸살과 감기와 장염과 이런저런 악조건들이 가끔씩은 있었지만 제 기억으로 딱 한 번 방송이 늦게 나간 적이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다행히 주 3회에 말씀드리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는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지속할 수 있었던 데는 제가 힘을 얻은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쪽지든 댓글이든 그 무엇이든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는 청취자분들의 말씀입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듣고 1차 시험에 합격했다는 분도 계셨고 아침에 등교할 때 방송을 듣는다는 학생분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자녀를 기르시는 학부모분들 별로 기대하지 않고 호기심에 듣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들었던 에피소드도 반복해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분들, 또 잠들기 전에 수면 유도용으로 빠짐없이 듣고 계시다는 분들까지 그렇게 피드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모든 분들이 저한테는 정말 커다란 응원입니다. 그냥 그 피드백 자체가 응원이 되고 그 응원들로 해서 힘을 받아 펑크를 내지 않고 꾸역꾸역 방송을 해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가능한 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나중에 몰아서라도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은 정말로 진심입니다. 들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 역시 힘을 내서 방송을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 지속할 수 있는 힘 두 번째는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가 쓴 이 글을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서두가 길어졌네요. 제가 원래 옛날부터 글을 배울 때 편지 쓰기로 글을 배워서 그런지 말이 주절주절 늘어집니다. 짧은 글인데요. 바로 시작할게요. 스테디셀러 미학 오디세이는 진중권 님이 대학원을 마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비행기 값이라도 벌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쓴 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석사를 마친 상태였으니 그는 아마 30 초반쯤 되었을 것이다. 상가 건물 2층의 개딱지만한 방에서 자판기 커피로 밤을 달래가며 286 컴퓨터로 써낸 글이 3권짜리 미학 오디세이가 되어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아마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그 뒤로 이 책은 비단 비행기 값을 넘어 미학 대중서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내 손에 들려있는 판본은 20주년 기념판 책이다. 독일에서 열심히 미학을 공부한 진중권은 철학과 예술에 대한 글을 수두룩하게 쏟아냈다. 원고들을 탁탁 쌓아서 노끈으로 척척 묶으면 자동차 트렁크에 한 짐 가득 들어갈 것이다. 공부하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동안
분명 그의 지식은 깊어지고 사고는 넓어지고 필력은 강해졌을 텐데 그는 미학 오디세이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을 다시는 쓸 수 없을 것 같다고. 이런 책을 다시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몇 차례 이 책만큼 대중적인 책을 써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물론 이 책을 쓰던 시절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미학에 대해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알고 있을 테고 쓰려고만 한다면 이보다 낮게 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 책만큼 대중적인 사랑을 받을 수는 없으리라. 그 시절의 왕성한 지적 호기심과 새로운 것을 알게 됐을 때의 황홀한 기쁨은 다시 반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학이라는 학문에 갓 입문한 그때는 나 역시 대중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독자가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느 부분을 재미있어 하는지 굳이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어렵게 이해한 부분을 설명하고 내가 재밌게 여긴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미학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천진난만함은 사라지고 독자와 소통의 접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지금은 내가 재미있어 하는 부분을 독자는 어려워한다. 아는 것이 더 많아진다고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글의 의미에 읽는 사람들과의 공감이 포함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계속 살아가는 한 나의 경험은 끊어지지 않는 황금으로 만든 실처럼 무한히 늘어나지만 그 실이 아득히 길어지다 보면 실의 머리가 묶여있던 곳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게 된다. 시간이라는 안개에 가려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안개가 경험을 뒤덮을 때 제일 먼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은 마치 벚꽃잎처럼 색이 옅은 설렘이리라. 사실 구멍가게나 다름이 없지만 내가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카페 일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서 묶어보라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흔한 대박집 창업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메리카노와 라떼도 구분할 줄 모르던 30살 남자가 여대 앞에 커피집을 열면서 겪는 일들, 오고 가는 손님들의 이야기하며 옆집의 꽃가게 아주머니와 앞집 떡볶이집의 주인 청년과 작은 바퀴가 달린 손수레를 끌고 페이지를 얻기 위해 다니는 할머니에 대해서 써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조언했다. 사실 그런 에피소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당황스러운 사건과 감사한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글을 내가 쓰지 않는 이유는 단순했다. 아직은 보여줄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었다. 유명세를 탄 맛집을 만든 것도 아니고 커피 마스터가 된 것도 아니었다. 라떼 위에 그리는 하트는 매번 찌그러지기를 반복해서 고객에 대한 주인장의 진심 어린 애정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포스기에 찍힌 그날의 매출액은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해서 월세에 대한 주인장의 근심 어린 부담을 덜어주지 못했다. 나는 더 배우고 나면, 더 성공하고 나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정말이지 그건 갓 뽑아낸 에스프레소처럼 진하디 진한 착각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가게는 문을 닫았다. 열쇠를 부동산에 넘겨주기 전날 가게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기억난다.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비좁은 공간에 나와 커피를 내리던 우리 엄마도 불 꺼진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창문 틀에 우리가 가게를 함께한 날짜와 그동안 우리가 기부했던 금액이 분필로 적힌 조그마한 칠판을 놓아두고 자리를 떴다. 나는 나중에 이 가게에서 있었던 서툰 기억들을 모아 글을 써보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것이 벌써 4년이 훌쩍 넘었다. 시간은 흘렀고 추억은 묵은지처럼 푹 익었고 사회 경험은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였다. 나는 그때의 경험이나 시도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숙함도 얻었다. 그 사이에 글솜씨도 좋아졌고 읽은 책도 늘어났으니 주절주절 쓰고자 한다면 더 나은 글을 쓸 수는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 역시 그런 실감을 어렴풋하게 갖고 있다. 결국 나는 그때 그 카페 일들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알 수 없는 월세 내는 날짜와 이 집 커피 맛있다라고 까르르대던 학생들의 목소리와 비 내리는 창가에 기대어 온몸으로 맡던 따뜻한 아메리카노 향이 이제는 흐릿하게 사라졌다. 그것은 곧 감각이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이른 봄 연녹색의 어린 풀처럼 섬세했던 감각이 시간의 흐름에 혹은 다른 지식의 축적에 진흙처럼 파묻혀 굳어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가게 열쇠를 넘겨준 이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다시 그 가게 자리를 가보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그것에 대해 많이 알게 될 내일이 아니라 부족함을 여실히 느끼는 오늘이 아닐까. 나는 4년 전 그 작은 탁자에 체중을 싣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 날의 일들을 써보았어야 했다. 비록 그것이 20주년 기념판은커녕 비행기 값조차 벌지 못하는 자그맣고 초라한 결과로 남게 될지언정 말이다. 완벽한 내일이 아닌 초라한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늘대로 가늘어진 황금 실의 끄트머리를 붙잡은 채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 20주년 기념판 서문은 이런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나만은 영원한 소년일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은 아무도 비껴가지 않는 모양이다. 막 30을 넘은 청년의 몸속에 지금은 50을 넘긴 중년의 사내가 들어앉아 있다. 지난 20년의 세월이 버스에서 잠깐 졸면서 꾼 꿈만 같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다짐한다. 30의 일을 50으로 미루지 말기를.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족한 오늘을 더 나은 내일을 핑계 삼아 미루지 말기를. 꿈은 2번 꿀 수 없고 지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말이다. 네, 저는 방송을 계속하면서 사실 어떤 자격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자격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할 자격이 있느냐 라는 점입니다. 그런 고민의 끝에서 지금 제가 나름 얻은 답은 바로 그겁니다. 30의 일을 50으로 미루지 말 것, 부족한 오늘을 더 나은 내일로 핑계 삼아 미루지 말 것.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하기 가장 좋은 때는 그것에 대해 많이 알게 될 내일이 아니라 부족함을 잔뜩 느끼는 바로 오늘일 것. 100회 방송 특집에 기대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길어졌습니다. 제 방송을 지속시키는 힘은 2가지입니다. 청취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여러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이고요. 2번째는 부족한 채로 미루지 않고 계속 바둥거리면서 나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제가 늘 마무리 인사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마무리 인사는 제가 매일매일 이 방송 작업을 해가면서 저 스스로에게 해가는 다짐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부족하지만 부지런히 읽고 꾸준히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역시 늘 드리던 마무리 인사로 그렇게 매듭을 짓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